약간 요양보호사는 평가받는 사람들 위에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구조처럼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회사들도 사실 병가 있어. 근데 이제 못 쓰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천에서 일어난 거기도 하니까 네. 경기도 교육감을 잘 뽑아야 된다. 부지직 67번째 시간, 부천에서 여러 가지로 연결되는 소식을 전하는 부연설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4월 4일이고요. 저는 부천연대 김인수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일하는 청년 책방 책방지기 김슬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천 청소년 인권 공동체 세움활동가 김영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 방송은 4월 13일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그때 되면 더 날씨가 따뜻해지겠죠? 오늘도 만만치 않게 따뜻해가지고. 네, 계속 날씨는 더워지겠죠. 네. 봄이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봄과 여름의 차이는 뭘까요? 봄은 미세먼지가 많은 게 봄일까요? 자외선 걱정을 할 때가 여름 아닐까요? 이제 선크림을 좀 발라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선크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원래 요새는 뭐 사계절 내내 그냥 네. 바르고 맞아요. 다닌다고. 원래는 계속 그게 발라야 맞대요. 좋대요. 아, 그래요? 네. 겨울에 더 발라줘야 된다던데. 그래요. 피부 잘 챙기시길 바라고. 네, 그럼 오늘은 부천 소식 두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소식지에 들어있는 부천 시립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복직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 영철 씨가 전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소식지에는 없는데 어제 4월 3일이죠. 녹음하는 날로부터 어젠데 그날 그 부천에서 사립유치원 교사가 사망한 그 일이 있었는데 그 49제 추모제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 좀 부족하나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영철 씨가 진행하는 부연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천에서 여러 가지로 연결되는 소식 부연 설명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준비한 부천 시립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복직 소식입니다. 네. 네, 이 소식은 사실 지난 2월 소식지에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알려드린 내용인데요. 이제 부천 시립요양보호사가 이제 10년 동안 일했는데 이제 위탁 재단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계약 만료로 이제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2월달 소식지에 넣었었는데요. 이게 시작은 사실 작년 1월부터, 그러니까 부천시 노인 전문 요양원에서 이제 10년간 일한 요양보호사가 이제 촉탁직 계약 종료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제 해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이제 위탁 운영 주체가 이제 뉴 대성병원 재단으로 바뀌면서 이제 올해 1월이 딱 되자마자 해가 지나면서 이제 계약 종료라는 명분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주시면요. 이게 단순히 이제 위탁 기관이 변경돼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제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이제 밀실 직원 평가제라는 점이 또 원인으로 지목이 되었었는데 이제 요양보호사 분들은 이제 어떤 장소에서 일을 하는 동안 이제 노조 측에서 노조 측에서 주장한 내용으로는 이제 간호조무사랑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분들이 이 요양보호사의 이제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이제 낮은 점수를 받게 된 요양보호사는 이제 언제든지 해고 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평가를 내리는 데 있어서 평가 문진표라던가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도 공개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아까 말한 뭐 간호조무사나 물리치료사나 이제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이 사람한테 낮은 점수를 주는 건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공개를 요청을 해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더욱이 더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니 왜 타 직군이 평가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1월달에 그 해고가 되면서 이제 여기 성함이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아예 성함이 나오시더라고요. 요양보호사분께서. 그래서 이제 강은옥 요양보호사님이 3개월 동안 이제 매일 1인 시위를 해서 이제 일방적인 부당해고를 멈추고 이제 복직을 원하는 이런 시위 릴레이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분은 이제 계속 나오시고 이제 같이 지지하시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함께 이제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게 요양보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돌봄 노동의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좀 뭐 세부적인 어떤 규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잡혀 있는 느낌은 드네요. 네.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전문성 없는 어떤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 간호조무사나 이런 사람들은 물리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요양보호사분들도 그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나? 뭐 이런 궁금증들도 좀 들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위아래가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요걸 보니까 약간 요양보호사는 평가받는 사람들 위에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구조처럼 보여가지고 아니 같은 직업인데 평가할 거면은 그럼 요양보호사분들도 같이 평가하든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저도 보면서 느꼈던 점이 이제 돌봄 영역이 아직 전문성이라는 영역으로 인정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간호조무, 물리치료, 사회복지 이쪽은 이제 진짜 어떤 학과로서의 뭔가 전문성이 있는 느낌인 반면에 요양보호라는 거는 아직은 이런 전문 학과가 없잖아요. 학문이 없잖아요, 아직. 그렇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데 그게 국가 공인인가?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 요양보호, 그러니까 이 돌봄이라는 영역 자체가 아직 전문성을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런가 싶은 생각이 저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돌봄이라는 거는 막 이렇게 공부해서 한다기보다는 약간 중년의 여성분에게 당연히 있는 듯한 어떤 그런 조건, 능력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국시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의 국가시험에 합격을 하면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여기 질문을 이렇게 쭉 해놓은 게 있는데요. 쉽냐, 어렵냐 그랬더니 쉬운 편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요 양성 과정을 하는 곳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뭐 이렇게 따기가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많아진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요양보호사 분들이 그래서 애초에 이 돌봄이라는 영역 자체가 좀 뭐 방금 잠깐 말하겠지만 전문성보다는 뭔가 희생과 헌신의 영역 같이 보이잖아요. 돈 받고 하는 업무라기보단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뭔가 희생 정신이나 정말 이렇게 숭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듯한. 그래서 요양보호사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대중들도 이런 요양보호사분들을 보고 대할 때 뭔가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심성이나 마음을 보고 되게 좋게 보잖아요. 뭐 이런 걸 해주셨어. 굳은 일을 되게 하신다는 느낌으로 되게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전문직으로서 이런 존중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보다 더 해주고 가신다더라. 아니면 정말 친절하시다더라. 약간
그런 쪽으로만. 그러니까 이제 요양보호사를 봤을 때, 아 이거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라는 게 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니야라는 이 말 자체 이게 정말 너무 어렵고 전문성이 높아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굳은 일이고 너무 힘든 일이라서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고 너무 굳은 일이라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라는 뉘앙스가 좀 더 저는 많이 섞여 있다 보거든요. 예전에 그 뭐였죠? 그 책 중에 그 노동 월급 사실주의 책에서 요양보호사 얘기도 하고 네네네. 네, 맞아요. 다룬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전문 직군으로 봐준다기보다는 거의 뭐 이렇게 내가 부리는 사람 정도로 맞아요.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호봉제라고 그러는데 요양보호사는 그게 늘어나질 않는 걸로 저는 사실상 알고 있거든요. 그냥 최저임금에서 그쵸. 머물고 음. 가끔은 최저임금보다 덜 받을 때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막 음. 이제 사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뭔가를 그런 얘기들도 좀 저번에 나눴던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살짝 조금만 올려주시면, 무튼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대성병원, 그러니까 뉴 대성병원 재단으로부터 이제 다시 복직과 이제 해고 기간 동안 이제 임금을 다 지급하는 조건으로 네, 제안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복직을 할 수 있게 이제 대성병원 측에서도 제안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부천시에 있는 이제 진보당 이 부천시 지역위원회가 이제 이 같이 함께 연대하면서 네,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어찌됐든 어떤 우리는 돌봄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앞으로도 어떤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연대했으면 좋겠는지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고 써주셨어요. 네. 아, 뭐 이유를 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렇게. 저는 진짜 대우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어디더라? 어쨌든 그 요양보호 시설 같은 데가 있잖아요. 네. 네. 거기는 이제 돈에 따라서 진짜 그 환경 자체가 달라지는 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0만 원 이렇게 내시면 그 안에서 정말 엄청난 인프라를 누리면서 그 사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게 꼭 그런 시설이 아니더라도 자기 집에서 이렇게 사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 건데, 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우나 그 뭐 그쵸. 노동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아지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좀 조금씩 어쨌든 그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어떤 업체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마다 조금씩 다른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쨌든 국가 시험 보고 하는 건데 좀 이렇게 단일한 어떤 조건을 적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제 이 기사들을 조금 찾아보면서, 그러니까 이 요양보호사 분들이 모인 이렇게 노조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뭔가 아까 말한 그런 공식적인 좀 뭔가 좀 공적인 뭐 협회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요양보호사 협회요? 협회 네. 있을걸요? 아, 그런가요? 내가 그분 회장님 네, 요양보호사 협회는 있습니다. 아, 있나요? 예,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또 어떤 이런 협회들은 전국 협회라고 해도 맞아. 이쪽도 있고 저쪽도 저쪽도 있고 있고 여기도 여기도 아,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좀 많잖아요. 음. 그래서 뭐 한 군데는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거 찾는데, 그러니까 협회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서 협회가 없어서 이게 안 되는, 뭐 이렇게 안 뭉쳐지고 이러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사분들 중에도 이렇게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집에 가서 방문. 돌봄을 하시는 이제 재가 요양사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 프리랜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더 그분들은 사실상 더 취약한 최저임금 거기가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뭐랄까 사실 시설에 있으면 노동 환경이나 이런 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개인의 집으로 가는 순간 사실상 그쵸. 그 책에서 읽었던 것처럼 약간 뽑기죠, 뽑기. 부린다고 해야 되나 사람을? 그리고 그런 집안일을 해주는 게 약간 미덕처럼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재가 요양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노동 환경이나 그런 협회 이런 것도 좀 생겼으면 좋겠긴 하네요. 어쨌든 이게
네,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되게 필요한 노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되게 취급받는 건 되게 또 낮은 어떤 안 좋은 취급들을 받으니까 그런 네. 게 사회 전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네. 우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김희수님이 준비하신 부천 사립 유치원 교사 이제 독감에도 병가를 내기 어려워서 끝내 사망하게 된 소식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녹음하는 날로부터 어제 49제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오프라인에서도 열렸고요. 그래서 보신각 앞에서 또 열렸고 줌으로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따로 열리기는 했어요. 해서 이제 보신각에서는 이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정교조죠. 정교조에서 열었던 게 있고요. 그 이제 줌에서 열린 건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제 같이 열었던 온라인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검색만 해봐도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되게 어이없는 저희가 보기엔 되게 어이없는 사건인데 사립유치원들의 구조 내에서는 당연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여러 가지 이제 고강도의 노동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밤에도 근무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이집 행사가 있으니까요. 네. 어린이집 유치원 행사가 있으면 뭐 유치원 안에서 모든 걸 다 끝낼 수 없고 뭐 끝나고도 다 같이 집에 가져가서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주말에도 당연히 나가서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아픈 가운데서도 저녁 때까지 계속 일을 하다가 더 이제 열이 오르니까 조퇴를 하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그리고 나서 새벽에 응급실을 가졌다가 네. 이제 의식 불명으로 되시고 나서 2월 14일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네. 2주 있다가 이제 돌아가신 건데요. 어쨌든 이게 병가를 신청을 못 한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아요. 사립유치원에서 다니면 내가 빠지면 그 반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이라던가 그런 게 이제 없는 경우가 이제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큰 일이 되었어요. 되게 많이 큰 일이 되었고 생각보다 큰 일은 아니죠. 엄청 큰 일인 되게 큰 일인데 네.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제재라던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그런 게 있었고 지금 어쨌든 돌아가신 분의 어떤 메시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그런 게 언론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네. 그래서 대안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사고로 볼 수 없고 이제 요구하는 건 직무상 재해를 인정해라. 라고 하는 건데 되게 참 마음이 안 좋은 건 이게 직무상 재해를 요구를 해야 그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요구를 하겠죠. 그렇죠. 이게 너무 이해가 일단은 안 됐던 게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이 어쨌든 사적인 재산인 거잖아요. 자기 네. 재산. 네. 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나 이런 데서는 교육감이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고 이분들도 노동자로서의 어떤 노동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쭉 일지가 네. 나와 있는데
저도 이제 쭉 일지를 보다가 중간에 이분이 이제 아프시고 병원에 가시고 나서 네. 중간에 이상한 얘기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얘기할라 했어. 네, 해당 유치원 사직서 허위 작성 이틀 뒤 면직 처리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것도 약간 저도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이 유치원에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원 면직 신청서 그러니까 사직서를 작성을 자기들이 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그 사이에 언제 쓰냐고. 그런 게 이제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 진짜. 날짜를 또 바꿨겠죠. 입원하기 전 날짜로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그랬을까? 그러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 안 지켜져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충격이었어요. 근데 사립유치원이 이제 교육부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어떻게 권한이 없다는 것도 좀 놀랍네요. 아무튼 사립유치원도 일종의 교육기관 아닌가? 근데 어쨌든 저기도 뭐 이제 학생수에 따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건 정부에서 다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립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사실상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가 들어가는 게 상식 뭐 이렇게 아닌가? 돈 주니까 너네 말 들어야 돼.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고 아이들을 키우는 곳인데 뭔가 저거는 사적 재산이니까 제재를 못해는 좀 너무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손을?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정규조에서 이제 진명선이라는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어쨌든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영리를 추구하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그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 책임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사립유치원도 결국엔 일종의 사업장인 셈인 거고 거기 안에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계약서를 쓴 거고 이렇게 사직서를 쓰는 거고 계약서가 있으니까 사직서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니까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이런 사립 유치원 뭐 사립 학원이던 학원까지는 좀 그런가? 아무튼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사실 그러면은 전 노동부랑 교육부랑 둘 다 영향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이기도 하면서 교육 공간인 거잖아요. 교육 기관의 역할을 하겠다는 건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면은 애초에 이게 조금 좀 딥하긴 하지만 그럼 애초에 사립 유치원을 누군가가 나는 사립 유치원을 세워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좀 그거에 대한 심사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런 서류상 심사 말고 진짜 면접을 보던가 해서 이 사람이 정말 그런 교육 기관을 운영할 재량이 되는지 정말 교육 기관으로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정말 돈을 벌고 싶어서 하고 싶은 사람인지를 좀 구분을 해서 이제 교육보다 좀 금전적인 목적이 크다면은 그럼 좀 이제 불합격을 시키던가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게 어쨌든 유보통합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제 법인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교육 관련된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인 거고요. 이 노동권 개선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대체 인력을 더 해야 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전반적인 제도 개혁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보통 뭐 0세반, 1세에서 3세반 이게 선생님이 거의 한 분이잖아요. 네. 진짜 그분이 빠지면 다른 반 선생님이 그 반까지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진짜 아까 위에 기사 보는데도 아파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몸 관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보내셨다고 하셔서 저 친구들 중에도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제 선생님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진짜 업무 강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쉬지도 못하고. 맞아요. 그래서 법인으로 등록을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법인으로 등록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러니까요.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병가를 거의 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들도 저는 이제 유치원은 안 보냈는데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집 교사분이 아프셔서 그러니까 어쨌든 코로나나 뭐 이런 시절에 그때 감기 걸리면 이제 못 나오게는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립 유치원에도 병가 제도가 있긴 있는 거예요. 쓸 수 그쵸?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게 무조건 쉬어야 한다라는 건 없는 거지. 그쵸. 되게 내가 눈치 쓰고 보이는. 싶으면 쓸 수 있다는 돼 있는데 근데 눈치 보여서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들도 사실 병가 있어. 근데 이제 못 쓰는 거죠, 사실. 그렇죠. 눈치 보이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한 명이 빠지면 그러면 다른 선생님이 그거를 대체를 뭐 그렇죠. 예를 들면 원장 선생님이 해주거나 뭐 그러기는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원장 선생님도 바쁘시거나 뭐 이러면 다른 분이 같이 막 해야 맞아요.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어리면 어릴수록 유치원이니 또 유치원 어린 사람들이니까 한 명당 볼 수 있는 인원수가 이렇게 제한이 제한돼 될 있어요, 수밖에 맞아요. 없는데 그러다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며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연결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이 이번에 지방선거가 교육감을 뽑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교육감이 제대로 된 교육감이 진짜 뽑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심란하네요. 네, 그래서 어제 저도 여기 그 줌으로 하는 추모제에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근데 차마 그분들이 남기신 그 돌아가신 분이 남기신 글 또는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양육자 그러니까 보호자 아니야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을 듣기가 이거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천에서 일어난 거기도 하니까 네. 경기도 교육감을 잘 뽑아야 된다. 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예, 끝입니다. 네. 혹시 또 추가로 더 이야기하실 거는 없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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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혹시 이 49제 이후에 네. 또 뭐 부천시 내에서나 또 뭐 이런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이로 인해서 어쨌든 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가 더 나아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뭐냐? 부연 설명. 네. 부연 설명. 오늘 부연 설명은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혹시 오늘 이거 부연 설명 얘기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소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새삼 병가라는 제도가 언제든 쓸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자기의 권리라는 게 좀 이렇게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거 아프지도 않은데 병가 쓰고 어쩌고 이런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노동자로서의 권리인데 자꾸만 관리자가 봐주는 것처럼 그래 그럼 뭐 갔다 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좀 별로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는 이거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 네. 소식을. 왜냐하면 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다음번엔 어쨌든 빨리 뭔가가 직무상 재해가 인정이 되고 잘 해결이 되고 앞으로의 제도 개선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경기도 교육감이건 뭐 정치인이건 공약을 들고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사실 이 마지막 그 이야기 하면서 사실 사람들한테 1인분 이상의 업무를 원하니까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잖아요. 이게 사실 한 사람당 0.7, 뭐 0.6 정도의 업무를 주고 이게 어느 정도 인원의 버퍼를 만들어두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항상 이제 업무 강도 높게 몇 명이서 이렇게 시키려다 보니까 이윤을 남기려고 시키려다 보니까 생기는 일들이라서 특히 이제 이런 거 볼 때마다 와 내가 모르는 사각지대가 정말 많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것도 참 마음이 아프네요. 네. 저도 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아까 이런 사립유치원의 이 시스템이나 지금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뭐 이런
뭐 교육부든 노동부든 이런 쪽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사각지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립 유치원이 생각해 보면 주변에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런 아파트 한 부분을 개조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떠올리면 제법 보였던 것 같은데 그런 곳들이 이제 대부분 다 하나하나 약간 이번 사건과 이런 안타까운 사건과 비슷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것도 빨리 이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교육부에서든 아니면 이번 선거 때 다가올 이런 후보자분들이 좀 어떤 공약을 걸던 좀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움직임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저도 드네요. 맞아요. 네, 저희 이번 부연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68회 인권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